이 꼬리를 밀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매수를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하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일단 거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 꼬리가 긴 양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캔들이랑 꼬리랑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죠. 꼬리가 길게 만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크게 매도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기서 이게 기본적인 주가, 평균 주가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 여기서 사실은 올렸으면 매도가 나와가지고 꼬리를 만들고 내렸어야 되는데 매도가 많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음봉이 크게 떴지만 음봉에서 거래량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지금 섣불리 매수 들어가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켜보는 게 나아요. 지켜보다가 만약에 이 다음에도 뭐 이 지지 저항 받는 가격대 한 900원 정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주식이나 뭐 어디서나 차트 같은 경우는 3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승 상하형도 3번의 꼭지점을 만들고 4번째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터치하는 거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2번째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이제 3번째부터 아니면 4번째부터는 적극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때렸기 때문에 3번째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고 지켜보다가 들어가야지 절대 이제 미리 사서는 안 됩니다. 뭐 분봉으로 쪼갰다고 해서 이 안에 모든 상황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장대 양봉이라도 매수 심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면서 티가 안 나게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100% 다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분봉을 따서 보는 이유는, 캔들에는 이제 시가, 고가, 종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정을, 그 시가, 종가, 고가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봉을 쪼개보면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 지금 꼬리 달린 캔들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고,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음봉을 그린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매도의 물량이 실려 있는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뭐 이걸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점까지 좀 올라올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뭐 이평선도 다 깨지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근데 회사가 일단 상태가 안 좋네요. 그죠? 흑자가 나는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하긴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 물어보시는 것들이 왜 이렇게 다 하락 중인 거죠? 다 상승 중인 거는 관심이 없나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지.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이게 지금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으려면 고점이, 이게 이제 최근의 고점이었는데 이 최근의 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21선, 60일선은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평선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의 그 평균 지수란 말이에요. 평균 지수인데, 만약에 이제 뭔가 매집이 있고 이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 평균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60일 동안 힘겹게 제가 저렴한 가격에 이 애니 능률이라는 주식을 제가 제 돈으로 매집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60일 동안. 그럼 이 60일선, 지금 초록색 선으로 보이는 이 선 밑에가 제 매수 가격일 거예요. 그럼 또 올리면서 이제 비용을 쓰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 가격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나는 이 위에서 팔았다는 거죠. 이 밑에서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이 위에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가에 또 매수를 해야 또 올려서 팔겠죠. 저가에 매수하려면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갑자기 반등하기 어렵겠죠. 그래도 이제 이런 주식을 만약에 뭐 관심을 두고 보려고 하려고 하면 21선, 60일선 정도는 지켜주는 게 이 주식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주포가 팔고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1선, 60일선에 빠졌으면 사실은 여기 력이 남아있는지 빠져나갔는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웬만하면 거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보시면은 거래량도 없고 전에 비해서 굉장히 죽어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식을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상승 추세에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수급 지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윗꼬리 긴 캔들들, 여기에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걸러라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윗꼬리 캔들 나온 거를 굳이 우리가 살 필요가 없거든요. 종류가 많은데 윗꼬리 캔들을 살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댓글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윗꼬리가 그 매집의 신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윗꼬리 양봉이나 음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인데, 이 캔들의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가장 흔히 이 캔들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팔고 나간 경우.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던 주체가 팔고 나가면 저렇게 윗꼬리가 긴 캔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면 절대 사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일단 두 번째는 매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하단에서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 한 번으로 꼬리를 그리면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가창에 있는 거 다 사는 거죠. 다 사고 얘가 안 사면은 이제 윗꼬리 그리면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가격대가 좀 고가에서 사긴 했지만 좀 빠른 타이밍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 그리면서 수량 확보, 이럴 때는 살 수 있죠. 이럴 때는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단타로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는 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세 개거든요. 경우의 수가 이 세 개 정도 되는데, 그럼 이 확률상 2번일 가능성이 이제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1번하고 3번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게 확률상 보면, 물론 윗꼬리를 그리면서 매집 수량을 확보하게 되면, 이 윗꼬리를 그리면서 매집 수량을 확보한다는 거는 목표가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윗꼬리를 그리면서 매집을 하게 되면 평균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항상 이게 좀 트레이딩은 확률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확률 싸움에서 한다면 무조건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이제 윗꼬리를 그리면서 매집 수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만약에 굳이 내가 이걸 꼭 사야겠다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캔들을 분봉을 좀 쪼개가지고 여기에 이제 매도가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100%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윗꼬리 캔들에서 음봉에 거래량이 더 많이 실려 있죠. 그러면은 더더욱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가 괜찮네요. 조금 탐나는 종목이다.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조금 먼저 봤으면 사실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이쯤이나 아니면 이쯤. 시총이 얼마죠? 자본이 2,000억.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종목이 좋을 수는 있거든요. 좋을 수는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채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 안에 들어있는 게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차라리 눌렸을 때 21선 정도에 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위로는 이제 고점이 없어요. 뭔가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사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고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눌림목을 보고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기간, 이거 물량 얼마 되지도 않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다. 뭔가 매집이랑 판단할 수 있는 거래량이 좀 없어서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회사는 괜찮네요.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도 올라가고. 저는 사재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이브닝 스타라고 하나요? 이 캔들을 장대 여기 이제 꼬리 나오면은 거의 뭐 추세 전환의 패턴이죠. 가장 안 좋은 패턴이고, 거기다가 뭐 아래로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중간에서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그래야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은 제일 이제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제일 추세 전환이 확실한 거는 요런 모양 거래량이. 근데 이 중간 캔들에서도 거래량이 거의 비슷해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다고 봐야죠. 이게 반대가 이제 모닝스타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도 중간에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됩니다. 여기 거래량 조금 실리고 여기 많이 실리면은 그게 신뢰도가 떨어져요.